그러니까 저는 어린 친구한테도 가끔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12학년 친구들이 준비할 때 대학교는 이런 걸 진짜로 봐. 그러니까 지원서를 내가 막 8학년이든 9학년이든 어느 학년이든 간에 이 영상은 모든 학생들이 다 필수 시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 전이었던가요? 그때 처음에 학생의 어드미션을 준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처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카데믹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그 다음에는 넌 아카데믹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맞아요. 이 착실히 본인이 90학년, 11학년까지 준비를 해왔다면 이제 최종 단계인 지원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미국 대학에서는 저희가 특이하게 이제 커먼 앱이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 커먼 앱이라는 사이트는 모든 학생들이 다, 사실 모든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커먼 앱을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쯤이면 사실 한 번쯤은 다 봤었어야 됐을 텐데, 맞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 얼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커먼 앱을 좀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본인들이 채워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학생분들이 채워야 되는 항목 하나하나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저희도 이제 학생들한테 작성하라고 할 때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나 좀 맞아요. 잘못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뭐 이거 예스예요? 뭐 노예요? 저 이거 읽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또 지원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 personal statement, writing 이거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는 꼭 앞에 영상을 쭉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입시의 마지막 단계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먼 앱 화면을 옆에다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띄워서 볼 건데 딱 들어가게 되면은 로그인을 하면 대시보드 My College 옆에 커먼 앱이라는 섹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먼저 누르면은 왼쪽에 굉장히 많은 컬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부터 하나씩 이제 보게 될 텐데 사실 뭐 프로파일은 별거 없잖아요. 그쵸? 12학년 친구들이 되게 볼만하고 좋아하고 혹은 꼭 필수 시청해야 하는 영상이잖아요. 그쵸. 오늘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린 친구한테도 가끔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12학년 친구들이 준비할 때 대학교는 이런 걸 진짜로 봐. 그러니까 지원서를 내가 막 8학년이든 9학년이든 어느 학년이든 간에 이 영상은 모든 학생들이 다 필수 시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앞으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12학년 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아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정보라서 일단은 모든 사람이 다 시청을 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 저희 카테고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프로파일이라고 right? 그런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실제로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제 스크린을 보면서 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 눈이 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왔다 같은데 갔다. 일단은 당연히 first name, last name, middle name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로서는. 그래서 middle name은 거의 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에릭 쿠도 파크거든요. 가끔은 이제 그런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이름은 박규도예요. 근데 이제 쿠도가 어떻게 보면 first name인데 저는 given name이 에릭이에요. 그러니까 에릭 쿠도 팍이라고 제 시티즌에 나와 있고 패스포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럼 쿠도가 미들네임인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그거는 미들네임은 제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패스포트에 나와 있고 퍼스트네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포트나 저는 패스포트를 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면 시티즌십이라든지 등등. 네. 사실 한국인은 미들네임이 거의 없어요. 없죠. 네, 뭐 규진이라고 하면 규가 네, 그러면 규가 first이고 진이 미들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진, 팍이니까. anyways, middle name은 거의 없다. 서픽스는요, 이거는 대부분 영국이나 미국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친구들이, 아이들이 쓰는 건데, 뭐, 주니어, 11, 12. 그렇죠. 우리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뭐, 6, 개념이죠. 5 이런 건 numeric한 이름인데 이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요. 있다면 뭐 당연히 썼으면 좋겠지만 한국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have you ever used another like other name or any other names? 그러면 대부분은 아닐 거고 굳이 그냥 이러지 않고 first name, given name, first na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address는 지금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네, 한국 그쵸? 어드레스를 해야 되냐. 근데 일단은 permanent home address를 써주긴 해야 돼요. 근데 보딩 친구들은 보딩에 있는 어드레스를 써도 되고요. 그치만 이제 메일링 address라고 해서 만약에 우편물을 받고 싶은 어드레스는 다르다라고 하면 그건 한국에 있는 우편 address를 넣어도 되고 그냥 내가 가장 안전한 어떤 메일링 address를 좀 선택하는 게 좋아요. 변하지 않고
하고 계속 그곳에서 메일이 와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곳으로 그렇죠. 해놔야겠죠.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여기 살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그쪽으로 메일이 가버리면 이제 받을 맞아요.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보딩 친구는 그렇고 뭐 미국에 사는 친구는 미국 홈 애드레스를 쓰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들은 기숙사보다는 자기 주거, 부모님, 어머님 사시는. 주거 어드레스를 쓰는 게 당연히 낫고요. 컨택 디테일은 뭐 너무나 쉬우니까 이것도 이제 뭐 플러스 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역 나라마다 주어진 고유 번호라고 해요. 고유 번호인가요? 지역 번호라고 해요. 아, 이런 걸 한국은 8이죠. 8이 그렇죠. 미국이랑 캐나다는 1. 1. 근데 안 알아도 되는 게 앞에 다 있습니다. 네. 뭐 8, 이 옆에 Republic 네, of Korea 네, 적혀 이렇게 있으니까. 다 적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텔레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 번호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어드미션 오피서라든지 뭐 아니면 이 번호로 내가 연락을 해도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고 뭐 메일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하면 되고 데모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알아서 당연히 내가 남자고 뭐 누구면 he 뭐 그다음에 gender 그리고 히스패닉, 라티노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다 no 하시면 되고요. 뭐 US Armed Force 이거 어떻게 해요? 뭐 당연히 No. no겠죠. 그리고 이제 Asian, right? So most of you are gonna be Asian. So 한국 사람들은 Asian 누르면 됩니다. language는 이거를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영어는 되게 잘 쓰고요. 한국말은 태어나서 한국말을 쓰고요. 내가 second language를 Chinese를 하는데 그러면 몇 개 language는 당연히 세 개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 있냐면 first language는 무조건 모국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근데 좀 애매한 게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당연히 모국어는 영어겠죠. 근데 또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했고 또 한국으로 넘어온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는 경우에는 first language를 어떤 형식으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내가 내 first language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영어를 훨씬 더 잘하면 영어라고 하면 되고 가장 뭐 본인이 편한 언어를 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citizen도 미국이고 모국어도 미국이다. 그럼 당연히 매치가 되는데 citizen은 한국이고 모국어는 영어다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이제 궁금하겠죠. 네, 궁금할 정도?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대신 솔직하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차이니스 AP 하는데 실제로 차이니스 한마디 할 줄 알아. 랭귀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사만 그냥 할줄 알고. 그냥 뭐 read 뭐 이렇게만 쓰면 되지. write. 근데 speak는 하지 못해. 굳이 그거를 거짓말 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뭐 예를 들어 그래도 3개의 국어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데 문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고 3개, 4개 완전 fluent 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자기소개서가 나와도 되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어딘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분명히 어딘가가 드러나겠죠.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 친구가 왜 그렇게 4개 언어를 잘하나. 그렇죠. 저는 2개밖에 못해요. 그리고 하나는 프렌치인데 프렌치는 read, write는 이제 못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캐나다는 바이링구얼이기 때문에 바이링구얼이니까 무조건 프렌치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무조건 바이링구얼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eography, nationality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city of birth 이거는 너무나도 쉽고 common app fee waiver 이걸 되게 너무 많이 많이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이거 섹션을 항상 놔둬요. 이거 그냥 no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underprivileged 혹은 경제적인 어떤 좀 도움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금 좀 financial 애들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친구들. 우리나라에서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네, 이제 네, 네. 부르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맞아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파이낸셜 에이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써 있어요. 네. Like you are a ward of a state or an orphan. You live in a federally subsidized public housing and foster home, or you are homeless. 이런 누가 홈리스야 막 이러는데 왜냐면 성인들도 어플라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30살, 25살 갑자기 대학을 다시 가고 싶은 친구들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다양한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냥 no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익스트림하죠. 그러니까 이런 익스트림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는 많이 없고 제가 본 친구 중에 스폰서를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파이낸셜 스폰서가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는 페이 웨이버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또 you strive a common partner connects with free 이것도 No. no 하시면 됩니다. 프로파일은 끝났고 네. 패밀리 자, 패밀리는
이거는 아주 솔직하게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고 married, 뭐 divorced, separated 이것도 그냥 존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냥 존중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I just feel like this is a very sometimes a sensitive topic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의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라는 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경우에는 이 스테이터스를 절대 숨기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맞아요. household는 그래서 다음이 household인데 family, right? 이건 너무나도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permanent home은 그냥 너무나도 이것도 straightforward한 것 같아요. 그냥 아버님, 어머님 혹은 같이 사시면 같이 사는 address에 나는 같이 살고 있다. Do you have any children? 이것도 당연히 성인들을 위해서 20 years older or 19 year older who wants to reapply for college 이런 것 때문에 no 하시면 되고요. parent 1, 2, 그다음 sibling 이것도 아주 솔직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 뭐 FAFSA라든지 아니면 financial aid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는 부모님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랑 다 매칭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빠, 엄마 doesn't matter. 아빠, 뭐 엄마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어머님 이름, 성, right?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나서 occupation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직업. 예, 그러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occup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뭐 아버님, 어머님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preparator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P로 시작하는 preparatory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비즈니스 오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을 소유하고 계시는 사장님인 거죠. 비즈니스 오너 or preparatory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하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executive는 뭐 CEO 뭐 이런 거겠죠. 본인 회사는 아닌데 네. 거기서 CEO를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그냥 비즈니스. 근데 내가 오너가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뭐 doesn't matter.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은 대부분 홈메이커로 들어가요. 주부. 네. 저 집안에서 일하시는 그래서 직장이 없으시죠. 정말 충분히 거의 다 주부로 거의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뭐 굳이 거짓말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것도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가끔 있었어요. 제가 근데 뭐 파트타임으로 뭐 취미로 뭐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굳이 제가 직업으로. 지금 비즈니스로 하나 사업을 내서 하는 게 좋을까요? No, 전혀 그럴 필요가 1도 없고요. 그냥 솔직하게 지금의 스테이터스를 하고 어디서 좀 가장 애매하냐면 1년 전만 해도 교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지금 경력퇴직을 한다든지 일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기 보면 formal occupation이라고 했어요. 포머 오큐페이션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사였으면 당연히 교사였다라고 하면 좋아요. 지금 홈메이커인데 항상 홈메이커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홈메이커였었던 분도 있고 그렇죠. 자기 직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듀케이션 레벨도 그냥 솔직하게. 네. 이거가 왜 필요하냐면요. 가끔 이제 굉장히 많은 학교들 중에 한 몇 개의 학교들이 first generation college를 봐요. 그 집안 내에서 이 학생이 이 지원자가 첫 번째 대학을 이제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네. 굉장히 유니크한 기회를 더 주겠다라는 거겠죠. 맞아요. First Generation College가 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Education 레벨이 무엇이냐?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것도 그러면은 이득 있으니까 부모님 대학교 숨겨야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First Generation College를 거의 보진 않고요. 본다고 한다면 하버드 정도는 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것도 나중에는 정말로 genuine 해야 되고 financial aid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대학을 안 가서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냥 저는 혹시라도 전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나머지 부분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혹여라도 크로스 체킹하다가 걸리면 맞아요. 레드 플래그 올라가니까 그냥 거짓말 없이 레드 플래그가 아니라 이제 그냥 탈락이겠다. 블랙리스트 되겠죠? 근데 저는 블랙리스트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거가 흠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걸로 절대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냥 쓰세요. 시블링은 당연히 뭐 누나가 있냐 동생이 있냐 이거는 뭐 당연한 질문이니까 이것도 피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되고